안녕하세요. 보험과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간의 돈거래 이자 없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생명보험, 변액보험, 손해보험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투건인 자격증, 그리고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설계사가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라는 게 붙어요. 은행 적금이나 증권사의 주식이나 펀드랑 마찬가지로 보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안 붙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산가 위주로 상담을 아무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보험 유튜버 중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는 유일한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사실 그 연장선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이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국세청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세청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증여로 바라봅니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정확히 말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 했네, 그러면 돈 증여한 거네, 이거 증여세 부과해야지. 여기에 기본 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로 추정 안 되려면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빌려준 증거죠, 증서죠. 차용증이라는 걸 써야 되고,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진짜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근데 세법에는 이 이자 상환을 요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이자로 해도 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법정 이자가 4.6%인데 이 4.6%가 1,000만원 미만이다, 1,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그냥 그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계산기 두들겨 봤죠 미리. 2억 1,700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억 1,700 곱하기 4.6% 하면 요렇게입니다. 딱 1,000만원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2억 1,700을 이자 없이 줬어요. 그래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차용증까지 썼는데 금액도 2억 1,700까지인데 그래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 상환할 필요 없다며,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해내려면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이자 상환 대신 원금은 상환하고 있어야 우리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상환을 하셔라.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 1,000만원이 사실 4.6% 계산하니까 1년 이자가 한 500만원 나왔어요. 난 한 1억 정도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원 나왔는데 이게 내년에도 500만원 이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연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원금 상환 정도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또 실제로 계좌에다가 흔적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그것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금으로 상환하면 안 됩니다. 계좌로 상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금 상환보다 이자 상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이자 상환이 유리할 경우에는 저리로라도 1%나 2%라도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1%, 2%가 이건 주의사항인데 그 돈을 생각보다 많이 빌려줘서 1%, 2%도 만약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자가.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초과하면 반드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종소세 신고에 요것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또 다른 증여로 추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지급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상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무작정 뭐 종신형으로 이자는 조금씩 주는데 원금 상환은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증여로 의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이 너무 길면 차용증 자체의 진실성의 의심을 또 받아요. 참 더럽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환 기간을 명확히 한정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정말 그 다음 달에 바로 일부를 바로 상환을 시작하는 게 정말 좋아요. 벌써 일부 상환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자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또는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자가 없을 경우에. 아시겠죠? 요렇게 해야 국세청이 보더라도, 국세청은 무조건 부모 자식 간 증여 추정입니다. 나머지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기든 아니든 증여로 추정 안 받으려면. 그러니까 요런 장치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산이 있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런 게 두렵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보다 형제 간의 거래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하겠다 그러면 요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 설계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세무사 아시는 분 계시면 그분하고 꼭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